뉴스외전 정치 맞수다. 오늘은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김상일 정치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국회 본회의 지금 들어오는 화면 보니까요. 조금 전에 막 시작이 된 것 같습니다. 그 최상병 특검법 재표결이 이루어질 텐데요. 이 얘기부터 저희가 해야겠죠. 우선 오늘 아침에 여야 원내대표의 발언부터 들어보시겠습니다. 이 법은 민주당을 위한 민주당에 의한 특검법 아닙니까? 이 법이 가결되는 순간 민주당은 대통령 제2요건 행사의 정당성을 문제 삼으며 탄핵 열차에 시도를 걸려는 의도가 분명합니다. 국민의힘은 집권 여당으로서 무분별한 입법 폭주를 막아내겠습니다. 다수당의 횡포로 입법 폭주가 진행된다면 거부권으로 저지할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국민의힘에도 촉구합니다. 어깃장만 놓을 생각 말고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자기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21대 국회 마무리를 잘 할 수 있도록 협조하십시오. 윤석열 대통령에게도 촉구합니다. 국회가 마지막으로 처리한 법안들에 대해 다시 거부권을 남발해서 국민을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십시오. 민주당은 21대 국회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끝까지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네, 이제 본회의는 시작이 됐는데요. 시작 전에 국민의힘이 긴급 의원총회를 열었습니다. 일단 참석을 많이 하라 이렇게 독려하는 차원도 있었을 것 같고 최상병 특검법 반대를 당론으로 채택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가 있었는데요. 지금 조금 전에 들리는 얘기로는 당론 채택이 안 됐다고 하거든요. 뭐 어려움이 있었을까요? 당론 채택을 하려면 이제 네네. 반대하는 걸로 당론 채택이 됐다고 합니다. 네. 그러겠죠. 뭐 채택하는 과정에 어려움은 없을까요? 뭐 만장일치로 아마 당론 채택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공개적으로 이제 5분 정도가 이제 반대하는 입장을 표명을 했는데 그 의원총회장 안에서 비대위원장이나 원내대표가 이 법안은 부결시켜야 됩니다라고 여러 가지로 주장을 하고 얘기를 하고 있는 과정 중에서 아닙니다. 저는 찬성했습니다. 아마 손들고 이의 있습니다. 얘기하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분위기상 당론 채택, 부결은 그냥 뭐 당연히 예상된 수순이 아니었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찬성을 하겠다라고 이제 공개적으로 말한 의원도 있었기 때문에 혹시 뭐 채택 과정에서 논란이나 어려움이 있지 않겠냐 뭐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세요? 당당하게 의견을 밝힌 의원들은 본인의 어떤 정치적인 다음 단계에 이것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했을 것이고요. 그렇지 않은 의원들 같은 경우는 불필요하게 분쟁에 휘말릴 필요는 없다. 이게 무기명 투표인데 본인의 소신을 꼭 분쟁에 휘말려 가면서까지 할 필요는 없었을 소신을 것이다. 관철시킬 필요는 없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아마도 강성 목소리가 막 쏟아질 때 이것을 상황을 엎을 수 있는 것도 아닌데 내가 굳이 목소리를 내서 당론 채택을 그렇죠. 방해할 필요는 없었을 것이다. 방해라기보다는 내가 이렇게 공격당하고 이런 상황을 굳이 만들고 거기에 또 그걸 헤쳐나가고 그럴 필요성까지 있겠느냐 이런 생각을 했을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봅니다. 그럼 의총 분위기는 그랬는데 일단 공개적으로 나는 찬성하겠다라고 의사를 밝힌 분이 지금 이제 5분 계세요. 추가 이탈표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공개적으로 안 했지만 본회의장 기표소 안에 들어가서 나 이거 정말 양심상 이 법안은 한 해병 대원의 여러 가지 죽음의 의문을 좀 밝혀야 되지 않겠느냐. 그게 내 마지막 21대 국회의원으로서의 소명과 책임 의식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해서 찬성표를 던질 분도 계시겠죠. 그리고 낙천자들 중에서도 이거 이 부분만큼은 내가 좀 양심상 찬성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거고요. 그래서 예측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국민의힘에서 반발표가 나올 수가 있고 민주당에서도 반발표가 나올 수도 있는. 그 얘기가 요즘 나와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저희가 알 수가 없다. 예측하기가 어렵다. 국민의힘뿐 아니라 민주당에서도 이탈표 있을 수 있지 않냐. 그렇죠. 그래서 부결될 가능성과 전망이 지금 높지만
가결될 가능성을 배제하기는 또 어렵다. 왜냐하면 이재명 당대표 체포동의안 같은 경우에 정말 거의 모든 분들이 다 이거는 뭐 부결될 거예요 라고 했지만 가결표가 더 많이 나와가지고 통과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예측하기 어려워요. 상황을 봐야 된다. 박주민 의원이요. 오늘 네. MBC 라디오에 나와서 9명쯤 나올 것 같은데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어떻게 보세요? 저도 한 8, 9명 8, 9명은 나올 것 같다. 생각을 좀 예. 하고 있어요. 예. 5명에다가 지금 뭐 이렇게 중복적으로 뭐 박주민 의원이 얘기한 한 3명, 뭐 연락이 안 된다는 5명, 뭐 등등 이런 거를 네. 보면은 그중에 한 3분 정도는 상식적인 판단과 총선 민의에 대한 엄중함을 느낀 분이 계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민주당에서 반발표가 나오는 거는 상식선에서 저는 아니다. 있기가 어렵다. 예, 그분은 진짜 만약에 그런다면 네. 빨리 정치권 떠나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상식적으로 불가능하고 아니, 최근에 패널들 중에 몇 분이 네. 왜 민주당 이탈표는 얘기를 안 하냐고 하셔가지고 여쭤봤습니다. 예, 네. 그건 저는 좀 약간 네. 분위기를 물타려고 하시는 거 하시는 아닌가 거다. 이런 네, 생각이 네. 들고요. 네. 이 엄중함을 조금 완화시키려고 전략적으로 그런 발언을 하셨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좀 전에 추경호 원내대표께서 네. 뭐 for the people, by the people, of the people 너무나 유명한 얘기잖아요. 이거를 지금 여기다가 쓰셔야 되겠습니까? 이거는 국민을 위할 때 쓰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기득권에 항거할 때 이럴 때 쓰는 얘기죠. 여기에는 맞지 않다. 아, 이건 진짜 저는요, 네. 이렇게 쓰시면 안 됩니다. 이게 정파와 정략적인 데다가 이렇게 하시면 국민들은 아, 저분도 상식이 없고 부끄러움을 모르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제가 뭐 개인적으로 추경호 원내대표 잘 아는 분이고 상식적인 분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자리가 너무 엄중하고 무거워서 저러시는 것 같은데 저렇게까지는 안 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분쟁에 굳이 휘말리지 않고 소신을 지키겠다는 분들이 뭐 나오기를 기대하고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8, 9분 정도. 네. 근데 이제 추경호 원내대표 말씀을 하셨으니까 어제 원내 지도부가 더 이상의 이탈표는 없다라고 했는데 오후에 김근태 의원이 저 찬성할래요.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5명보다 이탈표가 더 나온다. 그럼 원내 지도부, 당 지도부 좀 타격이 있겠습니까? 리더십에. 원내대표가 그만둬야 될 상황까지 몰려갈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그런 좀 생각이 들고요. 많은 의원들을 지도부에서 설득을 했을 거예요. 네. 그런데 그 지도부랑 통화하거나 직접 만나는 자리에서 아닌데요? 저는 이거 찬성할 건데요? 라고 할 수 있는 의원은 공개적으로 얘기한 5분 외에는 없을 것이다. 라는 좀 생각이 드는데 소극적으로 네. 전 뭐 고민해 보겠습니다. 아니면은 뭐 좀 그 안에 들어서 판단해 봐야죠. 아니면 이게 국민들이 찬성하는 법안이라서 이렇게 좀 앞에 네. 단서를 다는 분들은 네. 왜 찬성표를 던질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도부에서는 확정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이탈표가 더 나올 가능성도 많이 있다. 배제할 수 어쨌든 없다. 리더십에 타격을 받을 거다 이렇게 타격 많이 받고요. 보시는군요. 아마 용산에 되게 많이 혼나겠죠. 관리를 어떻게 하고 정도는 어떻게 했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꾸지람 같은 거를 들을 것 같고요. 만약 이게 통과되면은요. 원내 지도부는 그만둬야 될 상황 몰릴 수밖에 없을 것이고 대통령 탈당 얘기도 나올 것이고 여당도 장악이 안 됐으니까 대통령 레임덕에 빠진 거 아니야? 이러한 분석과 주장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릴 거라서 참 집권 세력으로서는 상당히 어려움에 봉착할 수밖에 국면이다. 없다. 네. 그렇게 보여집니다. 어떠세요? 5명보다 더 나온다. 당 지도부가. 원내가 만약에 사퇴를 한다 그러면은요 용산은 훨씬 어려움에 빠질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반란표 자체도 민심에 기대서 내지는 민심을 기반으로 나오는 거잖아요. 이게 뭐 용산이 안 무서워서 눈치를 안 봐서 거기에 반발해서 나오는 게 아니다. 아니에요. 이건 진짜 민심의 엄중함을 느끼기 때문에 나온 반발표인데 그걸 힘으로 또 누르는 모습을 보인다. 그래서 원내 지도부가 사퇴하는 국면으로 간다. 이건 완전히 뭐 강성으로만 달리겠다. 그리고 총선 민의나 국민은 신경 쓰지 않겠다. 이런 모습이잖아요. 저는 그렇게 되면은요, 정말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어려움으로 치달을 겁니다. 장애 집회나 제2의 촛불 뭐 이런 것들이 대대적으로 일어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그렇게 되면 정말 국민들은 지금도 구제불능이라고 생각하면서 어떤 분노를 쌓아가고 계시는데 그 분노를 폭발시킬 방아쇠가 될 수도 있다.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원내 사퇴까지 갈까? 이건 한번 지켜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탈표가 나온다 하더라도 일단 원내 지도부는 그걸 그쵸. 지키면서 수습을 하는 방향으로 그쵸. 가지. 최대한 막았다, 막았다. 이렇게 좀 네, 생각을 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당론을 따르지 않으면 당을 떠나라. 이게요. 과거에 우리가 정치개혁 1번이었던 겁니다. 당의 줄 세우기, 중앙당 줄 세우기. 여야다 이거- 당론 채택이 그렇죠. 논란이 되고 문제가 예. 많이 있긴 하죠. 이거 예, 하지 예. 말자고 네. 원내 정당화 뭐 이런 거 우리가 정치개혁의 화두로 내세웠던 거예요. 그러면 국회의원들이 국민을 위해서 철학과 소신을 가질 필요가 뭐 있습니까? 그냥 줄 세우는 대로 그 권력자의 눈치만 보면서 졸졸졸졸 따라가면 되죠. 그죠? 뭐하러 이거 합니까? 당론 채택부터가 잘못됐다. 아니, 당론 네. 채택도 저는 당당하지 못하다고 생각해요. 보세요. 이재명 당대표의 체표 동의안 뭐 이런 거와 관련해서 뭐라 그랬습니까? 당론 채택하는 게 옳지 않다라고 얘기했던 분들 아니에요? 근데 본인들 사안에서는 본인들 그렇게 사안에 하고 있는 대해서는 게 문제다. 180도의 네. 그런 식으로 표변한다면 국민들이 그분들의 정치적인 신뢰를 어떻게 가질 수가 있을까 이런 부분을 한번 자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말씀하실 때 당론 따르지 않으려면 당을 떠나라라는 말씀이 나왔는데 이게 김태흠 충남지사가 한 얘기거든요. 그럼 뭐 징계를 하라는 뜻인지 아니면 그 당론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을 공격하는 건지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것도 같고 네. 안철수 의원을 직접 공격했단 말이에요. 김태흠 지사가. 이 당내 뭐 후폭풍이나 뭐 이런 거 없겠습니까? 단체장 분들이 왜 이렇게 네. 당내 문제에 관심이 많은지 좀 의문스럽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싫다라는 거고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 편을 들어줘야 되겠다라는 김태흠 충남지사의 뭐라고 했다 충성심의 발로가 아닐까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맞는 말일 수가 있어요. 당론을 안 따를 거면 왜 그 소속 정당에서 있느냐. 출마를 네, 하고 거기서 공천을 받고 왜 당선이 됐느냐. 그것이 맞는 말인데 당론보다는 더 우선시 되어야 하는 것은 민심이고요. 국민의 뜻이고 그리고 헌법기관인 국회의원 개개인이 갖고 있는 소신과 철학도 존중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얘기를 한다고 그래서 너 싫어, 너 나쁜 사람 같아, 너 당 나가. 이거는 민주주의가 아니죠. 아니다. 이건 정치도 네. 아니고 그것을 설득을 해야죠. 설득하다가 설득하지 못하면 그분의 의견을 존중해 주기도 하고 아니면 당에서는 제도적인 절차가 있잖아요. 이번에 당론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윤리위에서 징계를 하겠다. 하겠습니다. 네. 라고 그런 절차적으로 민주주의를 달성해 나가야지 너 안 따로 너 나가 너 싫어 이거는 아니죠. 이런 식의 감정의 공격. 배설이죠. 안철수 의원을 콕 집어서 한 이유가 있을까요? 모르겠습니다. 잘. 사적으로 어떻게 뭐 좀 두 분 사이가 안 좋은지는 잘 모르겠지만 네.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에는 대권 후보고 네. 윤석열 정권 처음 들어서서 인수위원장을 했잖아요. 네. 국무총리로도 오르내리고 그런 사람이 대통령 도와줘야지 왜 자기 정치적인 욕심 예를 들면 전당대회 나와서 당대표 할 거야 아니면 2027년도에 대선 출마할 거야 그런 자신의 정치적인 입지와 앞날을 위해서 이 당의 어려움, 대통령의 어려움을 이용하는 거 아니야? 당신은 지도자로서 자격이 없어. 이렇게 폄하하는 것 같은데 그렇게 꼭 집어서 할 필요가 있었을까? 네. 라는 생각도 듭니다. 지금 김태흠 네. 충남지사는요. 네. 공직은 하시면 안 돼요. 아, 왜요? 당직만 하세요. 당직만 앞으로. 네. 당직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국민을 생각하지 않고 당 입장만 생각하시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이거 공당도 아니지만 그나마 그래도 좀 인정을 해준다면 네. 당직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본회의장 소식이 이제 조금씩 들어오고 있는데요. 그 정부 측의 설명이 있었고 찬반 토론이 지금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뭐 소식은 더 들어오는 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아까 그 당론 채택 얘기를 했는데 개혁신당도 오늘 의원총회 열고요. 네. 찬성을 당론으로 채택을 했어요. 네. 그러면서 국민의힘이 이제 압박을 하고 있고 네. 이준석 당선인이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은 왜 입장을 밝히지 않냐 이런 얘기 했거든요. 민심, 윤심 사이에서 줄타기 하냐? 이렇게 얘기했는데 어떻게 보세요, 이거는? 글쎄 이준석 당선인이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라는 생각도 좀 드는데 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갑자기 짠하고 나타나서 본인 SNS나 기자회견을 하면서 저는 이 특검법안에 대해서 찬성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국민들이 다수가 원하고 있고요. 한 의로운 해병이 사망하지 않았습니까? 제대로 사실관계를 밝혀야 됩니다. 라고 얘기하면은요. 전당대회 출마 못할 것 같아요. 아마 지금 이 국민의힘 상황에서? 지지층에서 난리가 날 겁니다. 그런데 또 저는 이거는 당론을 따라야 될 것 같고요. 이거 반대해야 됩니다. 민주당의 정략적인
정치적인 공격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똘똘 뭉쳐가지고 단일 대우를 구성을 해야 됩니다라고 하면 네. 앞으로 정치 못할 거예요. 국민들 다수가 이것은 상당히 여러 가지로 의구심이 많다. 여론이 이거는 일단, 네, 예. 특검을 해야 된다라는 여론이 높잖아요. 높으니까. 예. 그런데 그 민심과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판단과 말을 하면 지도자로서 자격이 있을까? 근데 당대표 출마를 하게 되면 이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나올 텐데 네. 그거는 이제 결과가 나온 나중에 다음에 얘기고. 할 수 있는 얘기가 있지. 네, 지금 네.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도 모르는데 지금 이 시점에서 굳이 할 필요는 없었다. 섣불리 참전하면은 네, 네. 본인이 입는 정치적인 내상은 대단히 커질 것으로 보여져요. 그래서 그냥 침묵이 답이 아니냐. 답이 아닌가? 그런 좀 생각이 듭니다. 네. 어떻게 보세요? 뭐 한동훈 키워주기 경쟁인가요? 저는 개혁신당에서까지 키워주고 네, 있습니다. 개혁신당에서까지 키워주는 것 같아서 참 네, 안타까운데요. 기본적으로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지금은요. 총선 책임을 지겠다라고 하고 자숙의 시간을 갖는 사람이에요. 오히려 지난번 민생 이슈긴 했지만 직구 그걸 했을 때 그걸 가지고 이거 오히려 자숙하겠다더니 나오려고 하는 거 아니야? 네. 라고 비판하는 게 저는 더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자숙의 시간에 왜 이렇게 존재감을 드러내려고 합니까? 뭔가 의도가 있어 보이잖아요. 오히려 그러면 그런 네. 이슈에는 얘기를 하고 네. 이 민감한 이슈는 피해가는 그러니까 거 일관성이 아닙니까? 없잖아요. 일관성이 네. 없다. 예. 그럼 일관성이 없다라는 것만 딱 지적하면 저는 된다고 보는데 여기에 입장을 내라. 저는 입장을 내면은 잘못하면 영웅이 될 수도 있어요. 오히려. 왜냐하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입장을 국민의힘 당원들이 모를까요? 사이가 대통령과 별로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는다는 걸 모를까요? 그런데도 59%, 60% 그래서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절대적인 다수가 지지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미 당원들의 지지에서도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미래 권력으로서 어느 정도의 우위를 점하고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근데 타이밍과 방법은 굉장히 세련되게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거칠게 반대 표현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해석하게끔. 나는 뭐 그거 그렇게 뭐 당당하지 못해 보여. 뭐 이런 한마디만 대충 해도 되잖아요. 그래서 굳이 여기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참전시키는 거는 굉장히 그거야말로 어리석은 짓이다. 그냥 지금 자숙하게 놔두고 오히려 좀 약간 드러나지 않게 놔두는 게 훨씬 낫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소장님 말씀대로 이준석 당선인이 왜 이런 질문을 했는지 모르겠다. 이게 맞는 평가인가요? 제가 방송 끝나고 네. 직접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네, 왜 이게 여쭤봐 했는지. 주세요. 네. 네. 근데요, 이제 재표결이 부결이 될 경우에 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1호 법안으로 지금 발의를 하겠다고 했거든요. 근데 국민의힘 입장에서 그럼 표단속이 더 쉬울 거냐? 이게 숫자상으로 보면 그렇지. 뭐 여러 변수가 있겠습니다만 숫자로 보면 좀 더 어려운 거 아닌가? 이렇게 어렵죠. 보이는데요. 예. 그러니까 지금은 17표의 이탈, 네. 그리고 22대 국회 때는 8표의 이탈이잖아요. 앞으로 공수처 수사가 진행되면 될수록 네. 상당히 대통령실과 지금 여권에서 방어하는 논리들이 네. 반박당하는 정황 증거, 녹취록들이 나올 수가 거예요. 있다. 예. 우리 MBC나 뭐 다른 방송에서도 단독 보도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은 이 특검 찬성 여론이 국민에서 더 높아질 거예요. 오히려 높아질 거다. 예. 그 여론이 높아지는데 국민의힘이 계속 반대만 할 수 있다라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이것을 자꾸 막고 방어하고 대통령 편들어주는 게 국민의힘이나 용산에 좋은 것인지 한번 정무적인 판단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본인들은 계속 얘기하잖아요. 아니 박종훈 대령은 수사 권한이 없다. 그래서 수사 외압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조사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예, 법적으로 문제가 말이 안 된다. 예. 그럼 특검 받으면 되잖아요. 받아가지고 이거는 정말 뭐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라고 할 것이고 또한 공직기관 비서관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예 사실은요 대통령이 경로해가지고 저한테 시켰거든요. 그래서 제가 유재근 법무관리관하고 제가 통화하면서 이거 무마하라고 하고 회수하라고 했어요. 그렇게 증언하겠냐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 막아서 주는 부정적인 이미지가 특검을 받음으로써 당할 수 있는 부정적인 효과보다 훨씬 더 높아 보여서 왜 이런 판단을 하는지 저는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아까 충효 원내대표가 이렇게 얘기했죠. 이렇게 되면 탄핵 열차가 시동되고 무분별한 입법 폭주 다수당의 횡포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국민적인 찬성 여론이 높은 특검 법안이에요.
그러면 국민들이 지금 횡포를 부리는 거예요. 이거는 민심과 민의와 맞지 않은 말씀이다. 옳지 않다라고 말씀드려요. 네, 지금 옆에는 본회의장 그림이 조금 나오고 있는데요. 그 민주당에서 이 상황에 이걸 설명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어때요? 22대 국회 더 쉽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이 법안 처리가 더 쉬워지겠죠. 저는 왜 그러냐면 지난 시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오히려 이번에 낙선을 한 분들은 그 일반인들보다 높은 위치에 있다가 그것이 사라진 거잖아요. 상실감이 엄청 크거든요. 그래서 그 상실감에 대해서 뭔가 보상 심리가 엄청 크게 작동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다음 지선? 뭐 이런 거 지금 생각하는 거예요. 다음을 더 생각을 한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러면 다음이 지선일 수도 있지만 공공기관이나 지금 당장에 눈앞에 이익일 수도 있잖아요. 본인을 위한.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이 더 어렵다. 근데 이미 당선된 사람들은 어디 갈 데 없잖아요. 그러면 지선을 준비를 해야 돼요. 다음 대선을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차기 권력이 나오면 차기 권력에도 오히려 생각을 해야 된다. 그쪽으로 네. 기우는 성향을 보일 가능성이 훨씬 많아요. 그럼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거는 훨씬 더 명분도 커지고 그다음 그 명분에 동의하는 사람들이 행동하기도 훨씬 쉬워지는 상황이 오는 겁니다. 그러면 지방선거를 준비해가지고 자기 기반을 갖춰야 되면 기초의원들 당선시켜야 되고 지자체장 당선시켜야 되는데 민심을 거스르고 대통령만 따르다가 그게 넘어지면 국회의원들이 뭘 할 수 있습니까? 저는 그 부분을 오히려 많이 생각할 거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아까 잠깐 여러 변수도 얘기를 했지만 이제 국회 표결 시점도 저희가 뭐 몇 번 얘기는 했던 것 같은데요. 재발의하고 또 절차를 거쳐야 되는 것도 있고 또 공수처 수사도 진행 중이긴 하잖아요. 이런 상황들이 변수가 되지는 않겠습니까? 충분히 뭐 변수가 되겠죠. 뭐 특검 발의 다시 22대 국회 때 발의를 하게 되면 네. 패스트 트랙 태우더라도 한 330일 정도 걸리는데 이것은 법사위 법안이기 때문에 상임위의 180일 숙성 기간 그거는 좀 뭐 없어지더라도 90일, 60일 적어도 한 150여일 정도는 검토를 해야 되잖아요. 물론 김진표 국회의장이 아니야 이건 그냥 직권상정할 거야. 그러면 몇 달 안에도 할 수가 있겠죠. 근데 그 과정 중에 공수처에서 여러 가지 수사를 해보니까 이거는 대통령과 대통령실의 개입이 명백한 것 같아. 근데 우리가 더 이상 조사나 수사를 하기가 불가능해요. 그러면 특검 여론이 더 높아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통령실과 여권에서 여당에서 자꾸 막는 것만이 능사가 능사일까. 아니다. 네. 지지율 떨어질 거예요. 그러면 국정운영하기가 힘들어요. 국민의힘은 다음번 선거 치르기 힘들어요. 그런 위기감을 국회의원들이 느낄 거란 말이에요. 나중에는 아마 국민의힘 의원들 중에서 이 특검 법안 받아들여야 됩니다라고 집단적인 성명이 나올 수도 있어요. 지금 수정 제안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뭐 나오기도 하잖아요. 정확한 포인트세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통해서 여야가 좀 공수처 수사가 어느 정도 끝나게 되면은 대통령께서도 공수처 수사 좀 지켜보자고 하셨잖아요. 그때 여야가 합의해서 이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이 국민을 위한 길이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어떠세요? 글쎄요, 저는 시점이 영향을 얼마나 줄지 잘 모르겠어요. 전제가 좀 필요해요, 전제가. 네. 어떤 전제냐면 이 수사 자체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너무 높기 때문에 결과가 불신을 해소할 수 있다면 수사가 끝나고 수사 결과가 불신을 해소할 수 있다면 변수가 되겠죠. 그러나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좀 열심히 하는 상황을 보여준다고 해서 그 불신이 쉽게 사라지진 않을 것이다. 아니다. 저는 예. 이렇게 생각하고요. 네. 근데 결과가 이건 그래 이 정도면은 제대로 다 했네라는 걸로 아예 눈에 보여진다면 그거는 영향을 줄 겁니다. 그러기 전에는 쉽지 않다. 지금 현재의 불신은 너무나 거대한 불신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그 결과에 대해서 이게 충분하다 아니다라는 기준도 사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네. 뭐 영향을 줄 수도 있고 또 덜 미칠 수도 있고 뭐 그렇게 되지 근데 않겠습니까? 그 결과라는 네. 게 불신을 해소할 정도의 결과냐? 결과라면요. 네. 압수수색 다 하고 거기에 따르는 어떤 증거물도 꽤 나오고 그다음에 기소 의견도 나오고 하는 정도가
돼야 될 거라고 좀 봐요. 근데 결국에는 대통령이 지시했냐 안 했냐, 경로했냐 안 했냐, 그쵸. 핵심이죠. 그게 지금. 핵심이잖아요. 네, 근데 공수처 수사를 통해서 네. 그 부분에 대한 게 저희가 없다면, 조사해보니까 네, 네. 대통령께서는 다른 건 때문에 경로하셨고 이시영 공직기강 비서관에게는 뭐 이 건과 관련해서 지시한 바가 지시한 게 없다. 없다. 네. 그렇게 밝혀졌다. 라면 국민들이 믿겠습니까? 그러니까 공수처 수사 결과에 뭐 유무와 상관없이 어떤 결과 없이 네. 좀 특검 여론은 좀 높아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민주당이 그래서 다음 달 1일 날 또 장외 집회 예고했거든요. 네. 공세가 더 세지겠죠. 아유, 네. 공세를 세게 네. 만들어 주고 계시고 이 상황 자체가 예, 그렇게 그 몰려가고 연료를 있다. 계속 네. 공급을 해주세요 지금. 네. 예? 기름을 갖다 석유를 유조선으로 이렇게 조달을 계속 해주고 그 계시는 것 정도입니까? 같아요. 네. 예. 지금 이거요. 제가 볼 때는 적극적으로 나서셔가지고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셔야지. 이게 버티고 회피하는 게 능사가 아니라는 아유, 소장님 말씀에 공감을 하시는 그럼 거네요. 100% 공감하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총선을 받지 않습니까? 총선에서 이게 180도의 중간 상황을 뒤집었다는 걸 기억을 못 하시나요? 예? 그러면 이 건에 대해서 국민의 판단은 이미 끝났다는 겁니다. 그걸 알고 계시면서 애써 무시하시면 그게 선거 결과를 무시하는 거고 국민을 무시하는 거고 그렇게 되면 선거 결과로 뽑힌 대통령도 존중받을 의미가 사라져가는 것이다.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보수파 패널로서 좀 항변하고 싶은 얘기가 있는데요. 너는 왜 자꾸 민주당 주장과 같은 얘기를 반복하니? 너는 보수 패널이 아닌 것 같아. 너는 민주당 패널인 것 같아라는 얘기를 많이 듣거든요. 근데 총선 전에 황상무 홍보수석 회칼 발언이 있었잖아요. 빨리 사퇴시키라고 전 얘기했어요. 그리고 야당에서도 그렇게 주장을 했죠. 결국에는 밀려서 사퇴시켰잖아요. 이종섭 대사도 빨리 불러들이고 사퇴시켜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민주당 주장은 그랬거든요. 국민의힘에서는 그러지 않았어요. 근데 결국에는 그렇게 됐잖아요. 제가 하는 말이 보수우파 진영을 위한 거다. 민심을 거스르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정확한 거지. 지적이세요. 예. 그거 민심에 거스르고 민심을 맞서려고 하면요. 정말 진짜 낭떠러지로 떨어질 수가 있어요. 전 그게 참 우려스럽고 걱정이 돼서 좀 이런 다른 얘기를 드린다. 오해하지 마시라. 그렇게 말. 그러니까 이런 거를 사실은 네. 애정 어린 쓴소리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애정 어린 쓴소리를 그렇게 듣지 않고 저놈이 뭐 딴 마음을 먹었구나, 배신을 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하면 거죠. 안 된다. 민심의 소리를 전달하고 계시는 건데 이 얘기의 하나만 더 길을- 말씀드릴게요, 네. 대표님. 문재인 정권 시절에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문재인 대통령이 경로해가지고 어떠한 일을 저질렀다, 아니 지시를 했다. 대통령실도 청와대도 움직였다. 그리고 여러 가지 정황적인 증거, 녹취록도 나오고요. 다른 감춰지려고 했던 여러 가지 일들이 조금씩 드러나요. 그러면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아유 지금 뭐 수사나 이런 거 좀 지켜보고 특검 이거 안 돼, 아예 안 할래 이러겠냐고요. 역지사지 해보면은 답이 나온다. 네. 네. 그게 제가 안타까워요. 네, 안타까움의 말씀이셨고 지금 본회의 계속 열리고 있는데요. 오늘 본회의에 전세 사기 특별법도 안건으로 올라 네, 있어요. 올라와 있죠. 근데 네, 두 번째 역시 안건으로 올라와 정부 여당이 반대온 법안이거든요. 네, 맞습니다. 강행 처리하면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할 걸로 알려져 있는데 그럼 대통령 거부권 행사 횟수 늘리려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니야? 이런 시각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거부하는 논리가 대략 이런 거더라고요. 선 구제 후 회수잖아요. 후 회수, 예. 그러니까 피해액 우선 변제를 하고 추후에 채권 추심이나 매각을 통해서 회수하겠다는 회수하겠다. 건데 국토교통부 장관은 첫 번째로 이거 실무적으로 집행이 불가능합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주택도시기금을 재원해서 이것을 지원해 주라는 건데 청약통장 가입자나 국민주택 채권 매수자에게도 피해가 갈 수가 있다. 그래서 이거는 실무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리고 나중에 회수하는 것도 불확실하다. 결국에는 1조 원 정도의 손실이 발생할 수가 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주택도시보증공사도 이미 전세보증사고주택을 직접 인수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민주당 법안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실효성이 없다. 이미자 의원 더욱더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부담이 들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반대하는 강은미 거거든요. 의원 나오셔서 지금 토론해 화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좀 볼게요. 그 앞서서 이제 찬반 토론이 있었고요. 네, 이제 마지막으로 토론자가 나온 다음에 표결로 이어질 것 같습니다. 네, 현장 상황은 좀 더 들어오는 대로 저희가 보고 얘기를 존경하는 나누겠습니다. 김진표 국회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정의당 국회의원 강은미입니다. 조용 좀 해주십시오.
저는 오늘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찬성해 주시기를 바라며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해병대 최상병의 순직 사건은 구명조끼조차 입히지 않고 작정을 수행케 한 지휘관의 무리한 작정 명령으로 억울하게 해병대원이 급류에 휩쓸려 순직한 사건입니다. 군에서 이런 사망 사고가 발생했다는 뉴스를 볼 때마다 군에 자식을 보낸 부모들은, 군에 입대해야 할 청년들은 불안해집니다. 이 같은 불안은 그동안 우리 군이 장병의 안전과 생명을 경시하고 사고를 축소 은폐하고 지휘관은 책임에서 면책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최상병 사망 사고에 대한 국민들의 공분은 최상병 사망 사고 수사 과정에서 대통령실과 국방부의 외압으로 정상적인 진상규명과 책임규명이 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국방부 장관은 이미 자신이 결재한 수사 결과 보고서에 대해 경찰 이첩 보류를 지시하였고, 국방부 법무관리관 등은 관련자의 혐의 사실을 삭제하라는 연락을 해병대 수사단에게 보냈습니다. 이어 국방부 검찰단은 수사 서류를 경찰로부터 법적 근거 없이 회수하는 행위를 하였고, 수사단장인 박정훈 대령에 대해 집단 항명 수괴 혐의로 보직 해임하고 입건하는 등 수사의 외압을 행사하였습니다. 사망사고 이후 발생한 이러한 수사 방해 행위가 국민들을 분노하게 하였고, 최근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녹취에서 확인됐듯이 수사 방해 행위를 숨기고 은폐하는 정황이 속속 확인되고 있는 것이 이번 특검을 추진하게 된 배경입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왜 최상병에 대한 수사는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했습니까? 왜 장관의 결재를 받은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 결과는 회수되고 관련자의 혐의 사실이 삭제되어야 합니까? 왜 정당한 수사를 하여 장관의 결재를 득하고 경찰에 이첩한 박정훈 대령은 수사를 받아야 합니까? 오늘 우리 국회는 시민들의 이 같은 질문에 답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 국회가 시민이 묻는 이 같은 질문에 답하지 못한다면 지금 군 복무 중인 우리 아들, 딸들과 앞으로 군에 자식을 보내야 할 대한민국의 아버지, 어머니들에게 어떻게 국가를 믿고 군에 자식을 보내달라 자신 있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군에서 작전이 수행되더라도 장병의 안전이 최우선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안전 의무를 다하지 않는 지휘관은 반드시 합당한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그것이 군이 국민의 신뢰를 받는 길이며 청년이 안심하고 군에 갈 수 있는 이유입니다. 이것이 최상병 특검을 통해 회복해야 할 군에 대한 신뢰, 국방에 대한 헌법적 의무의 회복입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최상병에 대한 공수처의 수사 결과를 지켜보자고 합니다. 공수처의 수사 결과가 미진하면 그때 특검을 하자고 합니다. 국민의힘 의원들께 묻습니다. 대통령은 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호주 대사로 임명하여 해외로 도피를 시켰습니까? 이 또한 수사 방해를 목적으로 이루어진 인사가 아닙니까? 대통령의 노골적인 수사 방해 행위가 확인되는 상황에서 우리 국민들이 그저 공수처 수사만 지켜볼 수 있겠습니까? 국민이 지난 총선에서 국민의힘을 심판한 이유 중 하나는 대통령의 최상병 수사 방해 의혹과 이종섭 장관 해외 도피성 호주 대사 임명입니다. 상황이 이쯤 되면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최상병 수사 방해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특검을 수행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는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신뢰는 절대로 회복할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님, 현직 소방관인 최상병의 아버지께서는 물살이 셌는데 구명조끼는 입혔냐? 비가 많이 왔는데 구명조끼는 왜 안 입혔냐? 구명조끼도 안 입히는 군대가 세상에 어디에 있느냐? 기본도 안 지키냐?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처리하는 최상병 특검법은 최상병 아버지께서 군에 물었던 기본을 지키는 군에 대한 국회의 화답입니다. 우리 아들, 딸들이 두려움 없이 국방의 의무를 자랑스러워할 수 있도록 또 군에 우리 아들, 딸들을 보내 국회의 결심입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 국회가 해야 할 책무입니다.
존경하는 성매 동료 의원 여러분, 부디 그 어떤 정치적 고려보다 국민에게 안심을 주는 부문을 만들겠다, 걱정 없이 군에 자식을 보내는 군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약속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부디 의원님들의 현명한 결정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강의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 안건을 국회법 제112조 제5항에 따라 무기명 투표 방식으로 표결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안건은 헌법 제53조 제4항에 따라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국회법 제114조 제2항에 따라 간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김승원 의원, 김원희 의원, 신영대 의원, 이모경 의원, 김승수 의원, 박정하 의원, 백종원 의원, 서일준 의원 이상 8분이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간표위원께서는 간표위원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국장으로부터 투표 방법에 관한 설명이 있은 다음 바로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투표 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명표와 투표 용지를 받은 후 투표 용지 지금 이제 무기명 투표로 이제 진행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각자 나가서 본인 확인을 하고 투표를 하고 그 이후에 또 그 무효 표인지 아닌지 이런 절차가 진행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일단은 그 투표를 시작하겠다고 이제 선언을 하면 네. 재석 확인을 하는데 재석 확인을 하고 이게 전자투표가 아니기 때문에 네. 재석 명패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아마 수령을 하게 될 건데 일단 재적 의원이 얼마인지 확인이 돼야 그렇죠. 재적 의원 과반수 네. 이런 걸 계산을 할 수 있을 테니까요. 근데 네. 지금 보면 이제 우리가 이제 상정했던 시나리오 중에 그 명패만 수령해서 바로 반납하고 퇴장할 것이다. 이런 예측도 있었는데 그렇게는 안 하고 실제 남아가지고 투표에는 지금 임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당론으로 채택해서 한 거는 좀 이렇게 당당해 보이지 않았지만 그래도 표결은 그나마 그래도 좀 약간 당당하게 임하는 것 같아서 다행이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기권을 하고 나가는 게 아니라 일단 투표에는 다 그렇죠. 임하는 걸로 왜냐하면 지금. 기권을 네. 하고 나가면 네. 지난번처럼 그 자리에 있으면 찬성표를 던진 사람이 그냥 자동적으로 색출이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은 그런 비신사적인 것까지는 하지 않는 것으로 보여지네요. 네, 명패하고 투표 용지를 수령하고 한 분씩 들어가서 기표소에서 기표를 하는 방식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무기명 투표잖아요. 네. 무기명이기 때문에 혹시 또 다르게 당론과 다르게 투표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저 안에 네. 들어가서 이제 투표하는 게 대략 10초 정도 걸릴 10초. 텐데 네. 그것이 뭐 10시간, 100시간과 네. 같은 고민의 강도가 높은 투표 행위가 아니냐 좀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참 양심을 따를 것이냐 아니면은 당론을 따를 것이냐 그런 고민 때문에 의원들이 되게 힘들어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래도 일단 당론을 채택을 했기 때문에 그래도 이탈표를 조금 줄이는 표 단속 효과가 있기는 하겠죠. 당연하죠. 네. 당론으로 채택을 했다 그러면은 네. 기본적으로 아니 거기에 있었는데 반대도 안 해놓고 왜 찬성했냐 뭐 이런 비난에 직면할 수도 있고 그리고 숫자가 작은 경우는 누군지 색출하는 이런 해프닝 같은 것도 기자들이 벌어질 수가 취재할 있어요.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기자들 아마. 취재도 네. 그렇고 그다음에 강성 지지층에서는 또 그런 말도 안 되는 행위를 또 벌일 수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저는 뭐 기본적으로 저렇게 무기명으로 이게 투표를 하고 난 다음에 표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으면 뭐 그렇게 색출하기는 또 쉽지 않아지니까 뭐 많이 났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당론이라는 그 부분 네. 이런 것들이 현실적인 우려가 될 거고요. 그리고 굳이 제가 정치적으로 어떤 길을 모색하고 결단을 했다 이런 경우는 먼저 선언을 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 압박과 어떤 상황을 볼 때 제가 기대하는 만큼의 표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기대하십니까? 잘 안 나올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저희가 이제 네. 좀 봐야 될 게 네. 가결은 몇 표,
부결은 몇 표, 이것도 상당히 눈여겨봐야 되지만 네. 무효표와 기권표가 몇 표가 될 무효표. 것이냐, 예, 예. 그것도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는 당론 때문에 네. 이것을 반대하기는 어렵지만 네. 양심상 이거를 또 부에다가 도장 찍기는 어렵다. 그래서 나는 기권을 하거나 무효표를 만들겠다. 그러한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작년에 있었던 이재명 당대표 1차 체포동의안 표결 때 무효 플러스 기권표가 20표가 나왔어요. 있었죠. 예. 그래가지고 마지막까지 막 보느라고 맞아요. 네 그랬었죠. 저희가 예.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 예, 예. 사실상 이거는 가결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네. 이번에도 만약 무효표와 기권표가 많이 나오게 된다면 부결이 됐더라도 이 부분을 이건 좀 사실상 이것은 가결된 거야 라고 해석할 여지도 있어요. 해석의 여지는 네, 있을 그래서 수 그것도 있다. 한번 네. 시청자분들께서 네. 눈여겨 한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본회의 시작 전에 이제 국민의힘이 긴급 의원총회를 연 게 당론 채택도 있지만 의원들의 참석을 독려하는 측면도 있었어요. 이 그렇죠. 재적 의원이 얼마냐도 중요한 그렇죠. 수치잖아요. 줄어들면은 뭐 3분의 2가 되는 숫자도 자동적으로 그렇죠. 내려가기 때문에 네. 출석을 안 하면 그게 더 위험해지는 거죠. 네. 그러면은 그 의원총회로 인해서 일단 여기 참석하는 의원들 수가 좀 그렇죠. 많아졌다 이렇게 네, 볼 수도 그렇게 있겠- 볼 수밖에 없죠. 네. 저 때 되면은요 네. 어떻게 되냐면 네. 당의 원내 지도부랑 그리고 원내 지원국 뭐 이런 데서는요 전화를 다 돌립니다. 일일이? 그래서 각 방에 다 전화 돌리고 의원들한테 전화해가지고 네. 이번에 참석하시냐 안 하시냐부터 막 다 사전 조사를 다 해요. 네. 네. 그래서 만약 지금 우리가 조사해 보니까 지방에서 못 참석한답니다. 그러면 이제 더 높은 지도부에서 네. 다시 또 무조건 연락을 올라오라고 해서 빨리 나오라고. 오라고 네. 그렇게 막 연락하기도 네, 하죠. 네. 그래서 참석 자체가 네. 상당히 좀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지금 이제 무기명 투표고 이제 표결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탈표 얘기를 계속 안 할 수가 그렇죠. 없는 상황이어서요. 이제 무기명이기도 하고 앞서서 이제 낙선, 낙천, 이제 불출마자가 지금 국민의힘에 58명이란 그렇죠. 말이에요. 근데 뭐 그게 뭐 영향이 없을 거다라는 얘기도 있지만 네. 지금 찬성 의사를 밝히신 의원들 중에는 네. 낙선이나 낙천하신 분들이 더 많은 건 사실이거든요. 그렇죠. 예, 영향이 있지 않겠습니까? 저도 처음에는 영향이 되게 네, 많을 네, 거라고 저는 네. 생각했어요. 많을 그분들은, 거는? 민심을 몸으로 체험했기 예, 때문에. 예, 예. 근데 그 민심 체험이 더 중요할지 아니면 본인이 상황이 바뀌는 그러니까 낙천 이후에 어떤 상실감이 더 크게 다가올지는 저는 솔직히 잘 모르겠는데 예. 제가 인간보다는 제도를 믿는 사람이라서 그게 어떤 의미십니까? 인간은 변한다. 예, 예. 예, 이렇게 그래서 제도로 만들어야 예, 된다. 예, 항상 예, 제도로 만들어서 안정화시켜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상황이 더 크게 체감이 되면 민심보다 더 크게 체감이 되면 네. 안 변할 수 있겠구나. 예. 자기 이익을 추구할 수도 있겠구나. 이래가지고 제가 좀 입장을 좀 기대를 좀 약간 많이 접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낙선, 낙천자라고 해서 찬성표를 던질 가능성은 그렇게 크지 않을 수 않다라고 있죠. 왜냐하면 지금 이게 집권 여당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집권 여당이 줄 수 있는 자리라든가 지금 당장의 상실감을 메꿔줄 만한 어떤 당근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나 안철수 의원이라든가 이런 분들처럼 내 정치의 방향을 이렇게 정해서 차별화를 통해서 일궈 나가야 되겠다. 이런 분들은 선언을 하겠죠. 그러니까 안철수 의원은 그런 방향을 정하신 겁니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그다음에 김근태 의원도 국민의당 출신이잖아요. 그렇죠. 네, 예, 비례로 되신 거죠. 들어갔고 예. 그다음에 촛불행동의 서울대 지부장을 또 지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저는 뭐 영향을 좀 준 거 아닌가. 그래서 뭐 앞으로 국민의힘과 정치를 하기가 좀 쉽지 않다라고 판단했을 수도 있고 예. 아니면 또 외부에 또 개혁신당이라든가 다른 정파가 생겨났기 때문에 그런 데를 좀 기대하는 걸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저는 상황이 다르다. 각각 다 다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국민의힘에 남아있으려면 남아서 정치를 지금 상황에서 해나가려면 그리고 자기가 주도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면 대권 주자처럼 네. 이렇게 해척해 나가는 게 아니라면 제가 볼 때는 쉽지가 않다. 지금 당장의 이익을 자기 이익을 좀 많이 생각할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그럼 안철수 의원은 대통령실하고 각을 세우는 쪽으로 본인의 그 정치 방향을 잡은 겁니까?
잡아야 되겠죠. 왜냐하면은 만약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높으면 그냥 거기에 좀 기대서 좀 아부도 하고 네. 좀 편도 들어주고 네. 좀 동의도 하고 네. 같은 입장도 취하고 네. 그래서 좀 묻어가도 당심도 얻고 민심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할 텐데 대통령 지지율이 낮잖아요. 네. 그러면은 대통령 편 한쪽 편에 선다라는 것은 국민을 버리고 간다, 민심을 얻는 것은 나는 상관 안 할래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뭐 당에서야 어느 정도 인정을 받을 수가 있어도 정치 지도자가 되기는 어렵겠죠. 그래서 본인의 목표가 2027년 대선 출마라면 민심의 편을 드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가 쉽다라고 보여집니다. 오늘 아침에요, 국민의힘 찬성파 의원들이 마지막 호소를 했어요. 김근태 의원은 기자회견을 했고요. 네. 또 안철수, 김웅 의원도 SNS를 통해서 동료 의원들을 설득을 했는데 이게 영향이 있었을까요? 뭐 네. 심금을 울렸을 것 같으니까 영향이 있겠죠. 근데 그 영향이 네. 끓는 점을 넘을 정도의 아. 영향이냐는 또 다른 거잖아요. 한 번 더 고민하게 했을 해보는 건데. 지점은 되지만 네. 그게 찬성으로까지 이어질 그쵸. 거냐는 네. 또 다른 얘기다. 그게 네. 큰 차이 같지만 네. 아주 미세한 차이 아닙니까? 우리가 끓는 점에 도달하기 전에 물 끓는 게 잘 이렇게 요동이 안 치잖아요. 네. 근데 어느 순간 너무 뭐 그냥 무슨 난리가 난 것처럼 요동이 치듯이 그 점을 넘겼느냐 이게 더 오히려 관건인 것 같습니다. 어때요? 영향이 있었을 것 같으세요? 안 하는 것보다는 영향이 있었겠죠. 안 하는 것보다? 네. 그래도 앞장서가지고 네. 저렇게 가결을 하고 찬성해야 된다라고 외치게 되면 소극적으로 나는 찬성해야 되는데라고 생각했던 네. 분들도 네. 좀 용기를 낼 가능성도 있어 보이는데 네. 이제 가결되고 부결되고 정말 정치적인 파장과 영향이 어마어마할 거예요. 그렇죠. 저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심한 후폭풍이 불어닥칠 것 같다라는 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만약 진짜로 네. 찬성이 더 많이 나와서 가결됐잖아요. 네. 그럼 공개적으로 찬성한 분들은 아마 국민의힘에서 정치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그러시겠죠. 상당히 많이 공격받고 네, 핍박받고 네, 네. 배신자 소리 들어가면서 네. 홀로 서기 하는 정치를 해야 될 가능성도 높아 보여요. 그때 이제 국민들이 좀 편도 들어주고 다독여주고 해야 네. 저분들이 이제 용기 있게 다시 정치를 할 건데 저기서 대부분은 다 이제 안철수 의원 빼놓고는 다 당분간 현역 의원으로 보기가 어려운 분들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어쨌든 안철수 의원이 어떤 선택과 어떠한 발언을 하는지 네. 정말 유의 깊게 지켜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22대 국회에서도 안철수 의원은 이제 활동을 하시게 되니까 네, 앞으로 그러면은 이거를 기점으로 해서 어떤 행보를 보이는지도 좀 눈여겨볼 지점이다. 이제 뭐 투표하고 나서 본회의장에 앉아 있을 수도 있고 네. 또 이제 다 개표가 끝난 다음에 네. 본회의장 밖으로 나오면 기자분들이 다 물어보겠죠, 네, 이제. 어떠셨습니까? 그리고 뭐 다른 네, 분들도 좀 네. 설득하셨습니까? 네, 네. 이거 당에서 당론을 배치되는 투표 행위를 했는데 네. 이거 당에서 상당히 불편하지 않겠냐? 그러게요. 용산에서도 네, 네. 화가 많이 나지 않겠냐? 네, 네. 이런 것을 어떻게 뚫고 나갈지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가결까지는 안 가도 이탈표가 2자릿수가 나온다? 이러면은 좀 이거는 또 다르게 볼 대목이 있을 뭐 것 같은데요. 사실상 가결 네, 22대 네, 국회 네. 때는 통과될 가능성 높아. 뭐 이러한 제목으로 네. 뭐 우리가 분석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 자꾸 우리가 최상병이라는 대한민국 젊은 의로운 군인이 사망한 것과 관련해서 되게 진중하고 엄숙하게 이산을 바라봐야 되는데 지금 자꾸 이탈표가 몇 표 나올까, 맞아요. 가결표 그렇긴 몇 개 합니다. 나올까라고 네, 얘기하고 전망하는 네, 제 자신도 네. 상당히 좀 부끄럽고 자괴감도 네. 좀 많이 드는데 일단은 저 결과가 네. 향후 정치권에 미칠 영향이 너무나 네. 엄중하고 큰 영향을 발휘할 거기 때문에 우리가 예상하지 못할 여러 변화를 이끌어낼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래서 이것을 좀 보는 유가족분들은 마음이 좀 불편하시고 조금 섭섭하실 수 있겠지만 이 본회의 결과에 대해서 전망하는 저희들에 대해서 네. 너무 또 꾸짖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아, 소장님 굉장히 좋은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진짜 이탈표가 뭐 한 표 더 나왔냐, 얼마나 더 나왔냐 이런 거보다는 이 사실의 이 진실이 밝혀져야 되는 게 사실 핵심이니까요. 네, 네. 맞습니다. 그리고 네. 어쨌든 안철수 의원이 국민의힘에서 정치하기 힘들 수 있죠. 근데 그 힘든 상황을 잘 헤쳐나가는 것 자체가 네. 본인의 정치적 서사가 될 것이고요. 결국에 극복을 한다면
큰 기회가 될 수 있다. 근데 그 시간을 잘 극복하지 못하면 정치적으로 어떤 몰락의 길을 갈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국민들이 지켜볼 거고요. 그 속에서 본인도 앞으로 시간이 좀 많기 때문에 굉장히 정교하게 앞으로의 정치적 행보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야 저는 될 거라고 봅니다. 안철수 의원이 그렇게 표현하기도 하셨어요. 이게 이탈이 아니고 소신이다 이런 말씀하셨었거든요. 아니, 근데 네. 처음에 저 특검법안이 네. 상정이 됐을 때는 네. 당론에 따라가지고 네. 부결표 던지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저는 그게 좀 이해가 되지 않더라고요. 당론이라서 그랬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때. 지금도 당론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네. 저분이 과연 소신대로 투표를 했을까? 그 사이에 그런 뭔가 생각도 들고. 그러면은 다른 어떤 뭐 영향을 받으셨을까요? 뭔가 이게 달라지게 된 솔직히 뭐 해석하기가 좀 네. 어려워요. 그러니까 직접 되게 물어보지 공개적으로, 않으나 사실은 네. 공개적으로 여러 차례 네, 네. 저는 이거는 찬성했습니다라고 맞아요. 얘기해놓고 야당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당론이니까 내가 이번에는 절차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나는 반대표 던졌어요. 이게 좀 논리적으로 맞냐 그런 생각도 좀 드네요. 그 안철수 의원한테 최악은요. 예. 여당에서 찬성표가 4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정치 생명 끝날 것 같아요. 개혁신당이요. 네. 아까 개혁신당이 당론으로 채택했잖아요. 네, 네. 개혁신당을 좀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까요? 이번에 당론 채택한 거 또 22대에서 그럼 개혁신당이 어떤 역할을 해줄 거냐? 그런 것도 좀 지켜볼 대목일까요? 개혁신당의 전현직 예, 대표가 예. 공개적으로 예.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이거는 찬성해야 됩니다라고 계속 요구하고 주장을 하고 있었잖아요. 특히 허은하 대표 같은 경우에는 국민의힘 의원 115명 일일이 이름을 다 거명하면서 부르셨죠. 예, 거명까지 하셨어요. 이거는 국민의 예, 편에 예. 서달라. 예. 이 최상병의 억울한 죽음에 대해서 진실을 좀 밝혀달라. 용기를 내달라.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개혁신당의 저러한 모습들이 결국에는 국민의 민심을 움직이고 그것이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영향을 줄 수가 있다. 특히 22대 국회 같은 경우에는 개혁신당의 정말 이준석, 천하람 이렇게 대형 발언권이 높은 분들이 국회에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게 되면은 국민의힘 의원들도 실질적으로 만나서 설득도 하고 영향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8표만 더 가져오면은 통과될 가능성이 높기 투표를 다 때문에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고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저는 이제 명표함 열어가지고 이제 표를 또 분류하고 그렇죠. 그것이 또 무효표냐 아니냐 이런 것들은 또 국회의장하고 원내대표들 모여가지고 맞냐 틀리냐 이것도 네. 확인해야 돼서 네. 대략 한 30분 정도는 걸리지 않을까. 요 진행하는데도 30분 네. 정도는 더 근데 걸리고. 만약 한 표가 네. 되게 첨예하게 대립이 돼요. 그랬던 적도 있잖아요. 네. 그러면 네. 시간이 좀더 이게 걸릴 맞냐 수가 있다. 아니냐를 두고. 네. 근데 무효표가 이제 안 나오게 되면 네. 분류하는 거야 뭐 금방 끝날 게 되겠죠. 아까 말씀하실 때 무효표, 기권표도 눈여겨봐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네. 네. 그게 간접적인 의사 표현이라고 보시는 거잖아요. 그렇게 봐야 되겠죠. 네. 그렇다면은 대통령실이나 국민의힘 원내 지도부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좀 충격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전략을 수정해야 되겠죠. 무효표, 기권표가 굉장히 많이 나온다면 상당한 동요가 있다는 것이고 민심에 대한 어떤 두려움이 있다는 것이니까 전략을 지도부가 수정하지 않으면 계속 뭐랄까 늪에 빠지는 그런 형국으로 갈 겁니다. 좀 전에 뭐 개혁신당 얘기하셨는데 네. 저는 개혁신당은 지금 스탠스가 독립 변수가 되긴 굉장히 어렵다고 봐요. 왜냐하면 선명성을 가져가자니 조국 혁신당이 있을 것이고요. 그렇다고 선명성이 없으면 민주당의 이중대로 취급될 것이고, 그렇다고 보수의 편을 들자면 또 국민의힘의 이중대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그렇다고 극보수로 갈 수는 또 없는 스탠스잖아요. 그래서 독립 변수가 되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될 수 있는 방법이 여당 내에 차기 주자로 보이는 사람이 없을 때 아마 밖에서의 희망으로서 이준석 대표가 떠오를 수 있을 거예요. 그러려면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좀
망가져야 되겠다. 그런 상대적인 역할 구도 상대적인, 속에서 예, 개혁신당의 역할을 저는 기대해 볼 있다고 수가 봅니다. 있다. 네. 지금 화면에요. 국회 본회의장 모습이 나오고 있고요. 다 의원들의 이제 투표는 끝난 상태고 지금 검표 작업이 진행되고 있거든요. 저희가 광고 보시고 나서 다시 돌아와서 국회 본회의장 상황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지금 국회 본회의장 소식을 계속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최상병 특검법 관련해서 의원들의 무기명 투표는 이미 끝난 상태고요. 지금은 이제 검표 작업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무효표가 있는지 뭐 이런 여러 가지를 다 정리를 한 다음에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요. 결과가 나오는데 시간은 조금 걸릴 것 같습니다. 저희가 그 국회에서 들어오는 그 영상과 상황을 전해드리면서 얘기를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좀 네. 재미있는 포인트가 네, 있어요. 어떤 포인트가 있을까요? 네. 그러니까 지금 저기서 검표하는 의원들은 네. 결과를 대략 알아요. 어떻게 알아요? 아니 이제 이쪽에 몇 표, 이쪽에 몇 표 해서 대략 보면은 아, 이제 찬반이 예, 이렇게 쌓이잖아요. 쌓여 있어요? 쌓이잖아요. 아, 네. 예. 그러면은 이제 네. 민주당 검표위원이나 네. 국민의힘 검표위원이 본인들의 의석을 향해서 네. 신호를 표시해줘요? 신호를 해요. 동그라미 아니면은 이렇게 네, X 예. 막 이렇게 하거든요. 네. 그것도 우리 MBC 카메라가 네. 그분들 잘 잡아가지고 결과를 미리 알 수도 있다. 그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한테 이 얘기를 전해줘야 될 것 네. 같습니다. 사실상 일부를 때리시는 거죠. 이게 그 뭐 검표 작업이나 이런 게 좀 절차가 길어질 수도 있나요? 보통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근데 그게 헷갈리고 이견이 예, 있을 예. 때는 길어질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지난번처럼 뭐 쓰는 거를 이상하게 썼다거나 뭐 잘 알아보지 못하게 뭐 표시를 했다거나 이러면은 이게 맞아? 이거인 것 같은데 뭐 이런 논란이 생길 수가 있고 뭐 그런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뭐 그렇게 되겠죠. 왜냐면 가, 부, 한글이나 네. 그 한자로 쓰게 돼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 모양을 이상하게 쓰는 사람도 있어요, 사실은. 명패 수는 294매입니다. 끝났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제적 의원이 지금 네. 294명. 네. 한 분이 안 오신 거네요. 예. 아니죠. 297이 제적 아닌가요? 아니 295명이 오시면은 5명. 다 오시는 건데 지금 한 분이 안 오신 분이 안 걸로. 오네. 예. 그러니까 지금 명패함을 해서 지금 몇 명이 투표했는가 네. 그걸 확인한 거고요. 투표 인원수만 지금 확인이 된 네. 거네요. 네. 그래서 이제 네. 투표한 그 종이 네. 그거랑 명패함이랑 숫자를 맞춰봐요. 그래가지고 그게 틀리면은 네. 다시 투표합니다. 다시 해요? 예, 다시 합니다. 투표 자체를 예, 처음부터 그래서 다시 하나요? 예, 명패함과 네. 그다음에 무기명이. 투표 용지가 네. 똑같아야 돼요. 그럼 지금 294개 똑같아야 개표 돼요. 절차 시작이라는 거는 그 부분이 확인이 됐다고 봐야 될까요? 개표 절차 시작은 이제 예. 명패함부터 먼저 아, 그걸 이제 절차를 개량을 진행을 하고 있다. 그다음에 네, 이제 네. 투표함을 이제 확인을 하는 거죠. 지금 이제 투표하면서 이제 용지를 꺼내고 있고, 네. 예. 저게 쌓이면은 대충 알 수 있다 이 말씀이세요, 소장님?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국회 사무처 요원이 실무적으로 저기서 네. 분류를 하고 네. 옆에 이제 각 당의 간표 위원들이 그것이 맞게 분류가 되느냐 안 되느냐 그것을 같이 확인하는 거죠. 근데 개표 절차가 뭐 지금은 바뀌었는지 모르겠는데요. 개표 절차가 시작되는 있다는 얘기는 원래 그 명패를 두 개를 가지고 하나는 재석 쪽에 넣고 하나는 투표 쪽에 넣어요. 아, 네. 그래서 패 숫자만 봐도 네. 이미 이게 숫자가 맞는지 안 맞는지는 아마 확인이 됐다고 보는 게 맞을 겁니다. 지금 그래서 보니까 아마 예, 294명 네. 의원이 출석했다는 게 그렇죠. 명패함으로 확인이 됐다는 그렇죠. 이제 이렇게 두 나오는 개를 거네요. 가지고 양쪽에 예, 넣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예. 근데 저렇게 좀 일일이 수기로 하는 게 맞는 거냐 그런 생각도 좀 들어요. 왜냐하면 전자무기명 투표 제도가 도입이 됐거든요. 근데 그걸 이용을 안 하고 저렇게 투표용지에다가 가부를 찍어서 의사표시를 하는 것이 과연 맞는 것이냐 좀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좀 이해가 안 되는 절차적인 이유가 투표에 있을 것 같긴 한데요. 좀 믿기가 좀 어렵겠죠. 왜냐하면 저게 전산, 정보화 이게 완벽한 것 같지만 네. 이 사실은 만든 사람 지난번에 우리가 왜 대통령실에 그 비용 쓴 걸 가지고 디브레인이 뚫린 적이 한 번 있잖아요. 그게 백도어라는 거를 심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작자들이 사실은 전부 다 이 백도어를 심습니다. 네? 그러면은 그런 거에 대한 불신이 또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조금이라도 논란을 없애려면 사실은 이렇게 하는 게 아직까지는 안정적일 수는 있을 거예요. 근데 무기명 전자투표가 도입된 게 네. 이재명 당대표 때문에 그래요.
그때 이제 이재명 당대표 체포 동의안 처리가 될 때 저렇게 수기로 하니까 네. 무효표 논란도 있었고 시간도 많이 걸려가지고 2023년도 4월 달에 양당 원내대표가 무기명 전자로 정자투표 하자. 예. 제도를 도입을 하자라고 해서 이성만, 윤관석 의원 이분들 체포동의안 네. 처리할 때는 무기명 전자투표를 했거든요. 경우에 따라서 그러면 하기도 하고 안 하기도 하는 지금 그런 상황인가요? 그러니까 지도부가 예. 불신을 하면 그거 못하겠다 이렇게 하면 못하는 거겠죠. 네. 뭐. 어쨌든 이 재표결 경우에는 재적 의원 과반이 나와야 되고 출석을 해야 되고 출석 의원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을 할 때 이제 맞습니다. 가결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지금 예상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게 앵커님이 저희 네. 평론가의 생명을 단축시키는 거라니까요. 그렇게 예상이 틀려지면은 또 저희들 또 네. 틀렸네 막 그런 얘기를 많이 듣는데 예상하고 예측하기가 힘들어요. 특히 네. 의원들 투표가 본인들의 속내를 드러내지 네. 않기 네. 때문에 네. 그냥 원내 지도부나 당 지도부에서 네. 네. 우리는 정말 똘똘 뭉쳐가지고 아무도 이탈표가 없을 거야라고 하더라도 네. 이탈표가 생기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예측하기가 너무나 어려워요. 그 추경호 원내대표도 말씀 계속 하셨던 거 보면은 처음에는 단일 대우에서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었는데 점점 약간 후퇴하시긴 하셨어요. 그렇죠. 4명밖에 없을 줄 알았는데 갑자기 네. 김근태 비례대표 의원이 네. 전 찬성입니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공개적으로 그렇게 찬성이라고 의견 표명을 안 하는 분들이더라도 꼭 참고 있다가 나는 이건 도저히 양심상 난 도저히 못하겠어. 이거는 부결을 네, 못하겠어. 네, 당장 네, 못 따르겠어. 네. 그렇게 생각할 분도 계시겠죠. 그래서 이건 정말 예측하기가 너무 어렵다라고 어렵다. 말씀드립니다. 한 명이 떠도 어느 분이 안 네. 나오셨는지 모르겠는데 네. 294명이면은 어쨌든 가결표가 196표면은 이제 되는 겁니까? 되는 거죠. 네. 예. 그래서 이게 원래 우리가 이렇게 몇 분의 몇으로 되는 거는 그것도 네. 한 사람으로 치잖아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그 부분이 사라져서 몇 분의 몇이 사라져가지고 196이 3분의 2가 되는 것 같습니다. 아 그런가요? 예. 지금 제가 계산기로 좀 계산을 해보셨습니까? 해봤는데 찬성표가 196표 맞습니다. 예. 투표 수도 294매로서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 결과는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명패함을 확인한 데 이어서 투표 수도 지금 294표로 확인이 됐다라고 김진표 국회의장이 조금 전에 말씀을 하셨네요. 그걸 네. 맞춰봐야 돼요. 네. 그럼 일단 그 인원과 출석 인원은 다 확인이 된 셈이니까요. 이제 그 결과만 좀 기다리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예상하실 때는 그러면은 뭐 저는 숫자가 줄긴 기본적으로 했지만, 네. 예,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뭐 신지호 의원이나 여러분들이 나와가지고 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연락이 안 되는 사람이 5명, 예, 뭐 그리고 박주민 의원이 얘기한 6명 중에 3명, 뭐 이런 걸 다 얘기하시더라고요. 네. 그리고 그렇게 볼 때 그분들이 중복이 아니라 다른 사람일까 저는 이런 생각을 좀 했고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는 전제하에서 저는 박주민 의원이 얘기한 3표 정도는 되지 않을까. 그래서 네. 한 저는 8표에서 9표 정도는 가결표, 찬성표가 여권에서 나올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근데 저는 민주당이 여당을 설득을 진짜 진정성 있게 열심히 하려는 마음이 있었을까 이런 생각은 들어요. 아니 오히려 박주민 의원이 편지 보내고 접촉한 게 역효과가 났다는 얘기도 그러니까요. 있잖아요. 왜냐면 네. 박주민 의원은 저쪽에서 반대편에서 볼 때 편향성이 있는 의원으로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만약에 이거를 만약에 진짜 진정성 있게 하려면 좀 약간은 그래도 합리적으로 저쪽에서 봐주는 사람들을 동원해서 사람의 문제였다고 보죠. 접촉을 했을 텐데 그런 걸 보면 저게 일종의 보여주기 같은 압박 같은 하나의 그냥 전략이 그런 것도 아니었을까. 있었을 걸로 보인다. 그래서 그 얘기는 뭐냐. 요번에 안 돼도 우리한테 손해 날 건 없다. 다 오로지 책임은 당신들한테 부담으로 돌아간다. 이런 생각도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 법안이 부결되면 네. 22대 국회에서 다시 이제 논의가 특검 제발. 법안이 네, 발의가 될 것이고 네. 그러면은 국민의힘과 윤석열 대통령에게 불리한 이슈가 계속 가는 거죠. 계속 가는 거잖아요. 그 와중 중에 한 언론 보도에 또 단독 특종 나오고 공수처의 수사 결과 발표되고 이러면은요 안 좋은 이슈를 계속 질질 끄는 거예요.
그래서 정무적으로 정치적으로 판단해 봤을 때 이 부분을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이 옳았느냐는 한번 여권 내에서 다시 한번 심각하게 분석과 논의를 해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불행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최상병 특검법 재표결을 우리가 하고 있잖아요. 네. 앞으로 민주당이 22대 국회에서 여러 가지 특검법안을 발의할 거고 야당의 압도적인 다수의 힘으로 본인들이 원하는 법안을 계속 발의할 거거든요. 본회의에 통과가 돼요. 그러면 대통령께 또 거부권 행사해요. 그러면 또 저렇게 재표결 하려고 그래요. 이 모습이 이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22대 국회 때는 정말 한 달에 한 번씩 반복해가지고 계속 보게 될 가능성도 있어 보여서 참 불행하다 그렇게 말씀드려요. 지금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21대 국회가 계속 야당이 단독 처리하고 거부권 행사하고 또 법안이 폐기되고 네. 이런 악순환의 반복이었다는 얘기가 많거든요.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21대 네. 국회 우리가 생각해 보면 예. 그렇게 썩 긍정적인 기억은 없는 것 같아요. 그냥 특검법 같은 거 발의했는데 다시 뭐 재의결하는 모습, 이재명 당대표 체포동의안 뭐 가결되는 그런 표결만 기억이 나지. 와, 여야가 머리 맞대고 국민을 위한 민생 법안 정말 현명하게 잘 투표 결과를 처리했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제2의 건은 총 투표수 294표 중 가 179표, 부 111표, 무효 4표로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회의를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지금 이제 결과가 나왔는데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국회 본회의가 열렸고 최상병 특검법 재표결에 붙여졌는데 294명이 투표에 참여를 했고요. 찬성표가 179표, 반대표가 111표, 무효 4표로 재표결에서 부결이 됐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이렇게 보면은요, 네. 국민의힘이 의석수가 지금 115석이잖아요. 네. 그럼 그분들이 다 출석을 했어요. 네. 그러면은 네 분만 이제 무효표 던진 거다 이렇게 볼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고 지금 야권에서 네. 총 몇 분이 지금 참석을 참석을 했는지 했는지를 그거를 숫자를 먼저 우리가 확인해 네, 봐야 될 것 네, 같은데 네. 국민의힘의 의원들 중에서 찬성표를 던진 의원은 한두 분 정도밖에 안 된다. 지금 한두 분 제가 볼 정도밖에 때는 없다. 한 명도 없는 것 같은데요. 지금 이 표로 보면 찬성표가 네. 찬성 의사를 밝힌 분이 지금 5분이었는데 네. 그거보다 지금 적게 나온 걸로 지금 그렇죠. 보이거든요. 네. 왜냐하면 네.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네. 범 야권이 181석이에요. 맞습니다. 그리고 범 여권이 116석입니다. 근데 한 명이 참석을 안 했어요. 근데 어디서 빼야 될지 모르겠는데 하나를 만약에 야권에서 뺀다 그러면 180인데 원래 야권이 민주당이 다 출석을 하고 야당에서 180이라고 우리가 봤었던 거죠. 그래서 네. 이탈표가 17표가 나오면 이게 가결이 된다라고 봤던 건데 그렇죠. 지금 근데 이제 네. 한 분이 안 온 분이 민주당 쪽 내지는 범 야권이라고 한다면 179석이 딱 그 숫자가 그런 거죠. 되거나 지금 만약에 그렇게 그런 되는 거죠. 그러면 네. 사실은 여권에서는 단 한 명도 찬성은 던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무효표다. 무효표만 던졌다는 거죠. 네. 지도부에서 이렇게 설득했을 가능성이 있죠. 공개적으로 나는 찬성할 거예요라고 한 의원들에게 좋다. 당신들 의견 알고 의견 충분히 존중한다. 근데 제발 찬성에는 던지지 말고 그냥 무효표 무효표를 만들어줘라. 해라. 네. 그렇게 설득했을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데 이제 기자분들이 네. 5분에게 계속 인터뷰할 거 아니에요. 뭐 어떻게 하셨는지. 네. 그것도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그분들이 저는 찬성했습니다라고 하면은 이 숫자대로 하면은 민주당에서 이탈표가 나온 것이다. 그렇게 또 우리가 분석해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각 당에서 몇 분이 참석을 했는지 네. 그리고 그 공개적으로 찬성 입장을 밝힌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 5분은 어떻게 투표를 했는지 그걸 좀 파악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 근데 이거는 진짜 안철수 의원은요. 네. 정치 생명이 왔다 갔다 하겠어요. 아직 안철수 의원이 어디다 그러니까요. 투표를 하셨는지 네. 확인이 되지 근데 이 않았기 결과 때문에. 보면은 예, 예. 안철수 의원이 찬성표를 안 던졌을 의심을 저부터 시작해서 국민들이 많이 하지 않을까요?
지금 이 표수로만 네. 보면 저희가 계속 얘기를 하지만 찬성 179, 반대 111, 무효 4시인데 어느 당에서 찬성 반대가 몇 표인지를 저희가 지금 알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단은 어렵습니다. 예단은 어렵지만 어려운데 이게 총선의 민의가 네. 너무나 명확했기 때문에 범야권에서의 이탈표는 저는 좀 상상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그 국민의힘이 본회의 직전에 의원총회를 연 것, 또 추경호 원내대표가 편지 쓰고 일일이 접촉을 한 게 이 표로 보여줬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앵커께서 네, 정확히 네. 분석을 해주신 것 같고요. 네. 만약에 이게 찬성표가 더 많아졌다면은 네. 여권은 아마 대단한 파열음이 났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막 이전에 얘기했듯이 대통령은 탈당할 수도 있어, 막 그러한 분석들. 그리고 여권 자체가 균열이 생기기 때문에 이거는 국정 운영을 하기가 힘들다. 국민의힘은 집권 여당으로서 역할을 하기가 쉽지가 않다. 뭐 그런 분석들을 할 수가 있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심리적인 부담을 국민의힘 의원들이 느끼지 않았느냐라는 좀 생각도 듭니다. 근데 국민 입장에서 보면요, 이 최상병 특검법에 대해서는 추진을 해야 된다라는 국민 여론이 더 아유, 높기는 당연하죠. 했거든요. 네. 근데 지금 국회에서 부결이 됐단 말이에요. 네. 그럼 아까 민심 얘기 우리가 네. 계속 하고 있는데 국민들 눈높이 민심에서 볼 때는 어떻겠습니까? 민심에서 볼 때는 네. 민주당이 좀 과도한 부분이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 좀 불편했는데 그 부분을 더 많이 이해하게 될 것 같아요. 저만 해도 당장 네. 이 정도 구제불능이면 민주당이 좀 약간 과도하게 할 수밖에 없겠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민주당에 더 힘을 실어준다고 힘이 보시는 거예요? 굉장히 실릴 것 같아요. 그래서 입법 독주라는 말을 앞으로 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이렇게 되면. 국민들이 원하는 네. 기대했던 결과는 아니잖아요. 네. 그렇다면 여론과는 조금 동떨어져 있잖아요, 지금. 네. 한참 동떨어져. 네. 그래서 조금이 이제 또 아니라. 뭐 금요일 날 또 발표되는 여론조사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여권에서는 휴할 것 같아요. 한숨 돌렸다. 일단은 요건 이렇게 처리를 하고 우리가 전열을 재정비를 해서 22대 국회 때는 어떻게 우리가 방어막을 쳐야 될지 다 같이 한번 연구해 보자. 그러한 생각도 할 것 같은데 만약 저렇게 공개적으로 찬성한 의원들이 찬성표를 던지지 않고 무효표를 던졌다면 아마 대통령께서 얘기하신 일단은 수사 결과 지켜보고 그 다음에 미진하면은 특검 법안 우리 여야 힘을 합쳐서 한번 해보자. 그럼 나도 반대하지 않을게. 라는 것에 대해서 좀 어느 정도 존중해준 모습도 보이는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 방향이 틀렸어도 네. 한번 이런 방향이 보여지잖아요. 네. 그러면 관성이라는 게 생겨요. 그러면은 여당은 또 강성 지지층이나 보수로 똘똘 뭉치는 분위기로 갈 가능성이 있어서 굉장히 그럼 강대강 대치로 갈 수 있다고 강대강 보시는 대치로 거예요? 저는 갈 네.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네. 봐서 굉장히 앞으로 민심을 무시하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더 많을 수 있겠다. 그리고 보수 중에서도 열성 강성 지지층의 목소리가 좀 커질 가능성도 있겠다. 이런 저는 우려가 되거든요. 그러면 그럴수록 제가 볼 때는 지선까지 국민에게는 국회의 모습은 그 희망을 걸 수 있는 모습은 전혀 없을 수도 있습니다. 네. 네, 저희가 이제 국회 본회의장 상황을 이제 봤고요. 최상병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다는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